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전북의 기온은 전주, 영도 등 영하 5.7도에서 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고 건조하겠습니다. 남원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9도 등 7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터미널과 역에는 귀성객을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아쉬운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원활한 흐름을 보여 막바지 귀경길에 큰 정체는 없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차역 안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성객들로 북적입니다. 저마다 손에는 고향의 정이 듬뿍 담긴 보따리가 들려 있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운 부모님은 서울로 떠나는 딸을 꼭 안아주고 기차가 떠나갈 때까지 창문 너머로 연신 손을 흔들어 봅니다. 항상 즐겁고 좋은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보내는 것이 너무 섭섭하고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고 좋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귀경객들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아들을 배웅 나온 아버지. 짧은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 맏아들을 생각하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군대 제대하고 지금 1년 됐거든요. 객실 생활한 지. 그래도 큰 놈이라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보내기가. 아드님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사랑한다. 전날 귀경 차량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들어가면서 연휴 마지막인 어제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원활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도 귀경길은 큰 정체 없이 수월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충남으로 흡수되는 인구 또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북으로 거주지를 옮긴 다른 시도 주민은 6만 5천 명입니다. 반면 전북에서는 이보다 7천 명 많은 7만 2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전출지를 살펴보면 경기가 가장 많았고 서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충남이었습니다. 2015년과 2016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마다 6천 명 이상이 충남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전북도민이 충남으로 옮겨가는 것은 일자리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가깝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된 천안시와 아산시, 그리고 대기업이 들어선 서산시와 당진시가 구직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조건을 또 보게 되고 복지나 뭐 그런 거 보게 되잖아요. 충청권이 좀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전북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몰리면서 충남 인구는 세종시가 분리된 2012년 잠시 줄었다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형인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젊은 노동자,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우리 당진시가 도시가 이렇게 정주 환경이 개선되고 좋은 도시 확장에 따라서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인구 성장 동력이 없는 전북의 인구는 2013년 이후 6년째 감소세를 이어가 지난해 185만 4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에다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의견을 모아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개선하는 점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경쟁력인 시대. 그러나 전북은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인구 유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이처럼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지난해 말 일부 시군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계속 줄기만 하던 인구가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어서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의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고창의 인구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 달 만에 인구가 무려 2,100여 명이나 늘어 6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연초에 계획이 내려보내고요. 중간중간 한 번씩 체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인구 증가가 않다가 연말에 이제 나타난 것 같아요. 임실과 순창, 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 임실은 3만 명을 회복했고 익산은 30만 명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출산 장려책과 일자리 만들기 등 시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 일부 효과를 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주소 옮기기의 결과입니다. 전주 등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는 미전입자를 집중 발굴해 해당 시군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65만 1000명 안팎을 유지하던 전주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갑자기 2000명 가까이 줄어 64만 8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3만 명 안 무너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과를 하나 추리한다고 도에서 이야기했거든요. 해마다 연말이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선거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인구가 줄지 않고 늘기도 한다는 점은 현 단체장의 큰 업적이 됩니다. 지난해 말 인구가 크게 드러난 고창과 임실, 순창, 익산의 시장과 군수는 모두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인구 정책이 왜곡되는 이런 현상들이 갈수록 좀 심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인구 늘리기는 전입자들이 다시 주소를 옮겨가기 때문에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이 같은 위장 전입은 엄연히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계속 임시 방편에만 매달리는 시군. 인구 늘리기는 불가능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시가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에 5년 동안 2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들썩거리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등 낡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군산 내양입니다. 건물마다 칠이 벗겨져 있고 벽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침체를 겪어온 내항을 시작으로 중앙동 일대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전환기를 맞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2022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해 체류형 숙박시설을 만들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개발 기대 심리에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 가격은 2배가량 껑충 뛰고 건물주들은 시장에 내놓은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대충 나와 있는 거 보면 400짜리도 나와 있고 500도 나와 있는데 원래는 그냥 평당 200 이하로 봐야죠. 사업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르면서 도시재생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토지 매입에 쓸 수 있는 돈을 전체 예산의 30%인 75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뛰면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 계획 구역 수립 등 재생사업 계획을 홍보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을 도시재생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국토개발은 수도권과 충청, 영남을 남북으로 잇는 경부축 중심으로 이루어져 인구의 80%가 몰리는 불균형 발전을 낳았습니다. 전라도 등 경부축에서 소외된 시도가 이 같은 발전축을 동서축 등으로 다양하게 바꾸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1970년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 이를 계기로 국토개발과 국가발전은 50년 가까이 이른바 경부축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결과 경부축에 속한 12개 시도 인구가 전체 인구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은 72%, 경제활동 인구도 79%에 이르는 쏠림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전라북도가 국토개발축을 경부축과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축으로 바꿀 것을 정부와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전북 등 영호남 시도는 선도 사업 성격으로 무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을 오래전부터 요구했지만 정부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자연스럽게 국민 화합이 이루어지고 동서 화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위에서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남북축을 동서축으로 마인드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동서축과 함께 경부축과 X자 형태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이른바 강호축을 만들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과 강원, 전북 등 8개 시도는 올해 안에 강호축을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강호축을 국가 정책에 반영을 시켜갖고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건지 국가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런 뜻에서 이제 강호축을 제안한 거고요. 문재인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국가 균형 발전. 이를 위해서는 발전축의 다양화와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완주군이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을 텃밭을 분양합니다. 임실군은 이번 주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신청받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다음 달 2일까지 텃밭 5곳을 모두 600명에게 나누어 분양합니다. 텃밭은 전주와 인접한 용진, 봉동, 이서에 있으며 분양료는 3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연 2만 원에서 3만 원입니다. 텃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키워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아파트 주민 등 도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남원시는 출향인과 전입자를 대상으로 시의 귀농귀촌 정책을 담은 책자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남원살이 좋아요라는 제목의 안내책자에는 출산 장려 정책과 전입이사비 지원 내역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남원살이 좋아요 안내책자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막고 안정적인 전입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임실군은 오늘부터 23일까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받습니다. 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으로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이 지원됩니다. 장수군 체육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지역 체육인 60여 명과 평창올림픽을 관람합니다. 장수군 체육회는 컬링과 여자 아이스하키 등 비인기 종목을 관람해 대표 선수단의 사기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한 결과 전북은 평균 5.1%가 올랐습니다. 시군별로는 전원주택 수요 등이 늘어난 진안이 7.6%로 가장 많이 올랐고 군산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등 제조업 불황으로 가장 낮은 1.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전주시 고사동의 상가 건물로 1제곱미터에 690만 원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 133개 학교를 다꿈 학교로 선정해 다문화 이해교육 등에 6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임실과 진안, 장수, 순창을 다꿈 교육특구로 지정해 문화다양성 교육을 활성화하고 부모가 중국이나 몽골 출신인 학생들은 해당 국가를 방문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해 전주 완산수영장과 자전거 경륜장의 개보수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전주시는 전주 자전거 경륜장에 8억 원을 투입해 오는 4월부터 경륜장 트랙에 파손되거나 균열된 부분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또 완산수영장에도 31억 원을 들여 4월부터 보강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